임원이 직책이 높고 나이가 많다고 아랫사람을 너무 권위적으로 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개 이제 뭐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은 동물의 왕국과 비슷하게 항상 서열을 짓기를 본능적으로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나보다 힘은 센지, 나보다 아는 것은 많은지, 얼굴은 잘생겼는지,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나보다 저 사람이 나은지, 그 다음에 못한지에 대한 서열을 짓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조직 내에서도 사람들이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저 사람의 직책이나 직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대개 나이 과를 떠나서 저 사람이 나보다도 직위가 높거나 혹은 직책이 높으면 우리는 보통 윗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직책이나 직위가 낮으면 보통 아랫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중요한 일을 수행을 하고 어려운 일을, 난이도가 높은 일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고, 대체적으로 직책이 좀 낮은 사람들이 실무적인 일들이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기업이나 일단 기관들 같은 데 가보면은 직책이 좀 높으면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직책이 높은 뭐 본부장 혹은 팀장쯤 되면은 팀원이나 본부의 구성원들을 마치 자신의 부하를 다루듯이 말하는 사람들이나, 또 말투 자체가 굉장히 뭐 반말 정도 하는 거야 뭐 봐줄 수 있다고 그러지만 거칠게 말을 해서 단정적으로 이거 해, 저렇게 해,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 말이 많아, 시킨 대로 해야지 라는 식으로 굉장히 억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실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행 의지나 실행 의욕을 꺾기에 딱 적당한 말이죠. 그래서 항상 조직에서 직책이 있거나 일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 기분대로 소위 실행하는 사람이나 직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일할 의욕이 꺾여지게 되면 결국은 일을 시키는 사람만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저 사람에게 분풀이 하거나 혹은 화를 내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게 중요하냐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 리더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윗사람이니까 지시한 대로 아랫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권위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또 말투 자체도 굉장히 상하 계급적인 말투를 갖다가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코 옳지 않죠. 그래서 늘 리더들이, 또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간이 이 변형계라고 하는 소위 중뇌가 다치게 되면은 사람들은 뭔가 의욕을 상실하게 되거나 혹은 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 중뇌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변형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감정을 관장하는 뇌가 바로 이 중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이 실무자들을 갖다가 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변형계를 갖다가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투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를 최대한 실행하는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대리 이거 좀 부탁해? 그리고 나는 11월 25일까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김대리 지금 업무 상황이 좀 어떤가? 예. 전무님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내가 일주일 정도 늦춰줄 테니까 이 일부터 먼저 해서 우선순위를 이 일을 먼저 좀 뒀으면 좋겠네 하고, 실제 실행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먼저 좀 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줘야지.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할 일은 많은데 무조건 하고 내 일을 또 엎쳐서 또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실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업무를 먼저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항상 일을 지시하는 사람들은 실행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항상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이 혹은 내가 시키는 추가적인 업무로 인해서 기존에 하던 일들이
혹은 뒤로 밀리거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항상 배려해 주는 것들, 그런 자세들이 항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 경험과 과거 사례만 고집하고 아랫사람의 말과 생각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대개 이제 뭐 직책이 있는 뭐 팀장이나 임원쯤 되고 하면은 대개 상사 노릇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관점이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잣대대로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되게 상사라 그러죠. 그래서 뭐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라떼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과거의 경험과 지식 혹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관점들을 잣대로 되어서 기준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경험이나 지식이 많은 것은 좋은 거죠. 근데 그 경험과 지식은 참고사항이지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현재 현장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무자 입장에서 팀장이나 임원들이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지식만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내가 과거에 재직하던 회사에서 혹은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잘 된 거야, 이게 성공의 핵심적인 변수야, 이렇게 하도록 해 저렇게 하도록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수용을 하세요. 수용을 하고 참고로 해서 지금 현재 실무자가 하고 있는 업무의 현장의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팀장이나 임원이 지시한 내용이나 방법들을 적용을 해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그 데이터, 현재 현장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지시한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더 현재 그 일을 해서 성과를 내기에는 적당한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런 걸 분석해 보기도 전에 윗사람이 지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서 반항을 한다든지 저항을 한다든지 반대를 하게 되면 서로 다툼밖에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윗사람이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서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수용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고 들고 와서 그대로 하지 마시고 현장의 데이터 중심으로 쭉 해보세요. 그리고 팀장이 말씀하신 거나 혹은 임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적용을 해봤을 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맞아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또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죠. 그렇부터 왜 안 되는지를 갖다가 나중에 일단 해보고 나서 보고를 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느냐. 미리부터 먼저 거부감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적당한 자세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리더상은 무엇인가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뭐 리더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나 혹은 CEO들께서 요구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통 조직의 뭐 팀장이나 임원들을 보통 이야기할 때는 상사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조직에서 상사들을 리더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또 어떤 기업들은 리더뿐만이 아니라 플레잉 코치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팀장이나 임원들과 같은 상사가 아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받고 지시하고 또 실행이 되게끔 하는 실행 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인의 역할들을 차별화시켜서 하위 실행 조직들이나 실무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본인의 차별화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조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리더들은 일상적인 업무나 실무하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임파워먼트와 델리게이션을 통해서 권한이임을 해주고, 본인은 아래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실무 과제 이외에 예를 들면 미래를 준비한다든지 혹은 과거를 혁신한다든지 혹은 구성원들을 육성한다든지 혹은 리스크를 해칭하는 과제에 초점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요구하고 있는 리더들은 과거를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리스크를 해칭하면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완결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실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리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